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가 변하면서 저희 딸아이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좀 다뤄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이혼 후에 집안에서 여전히 계속 스케이프고트 콩쥐로 살면서 쭈구리로 불쌍하게 쭈구리로 사는 동안 당연히 그게 저희 딸아이한테 영향을 갔었고 그랬는데, 제가 변화하니까 당연히 딸아이한테도 그게 또 역시나 그게 영향이 가서 딸아이 역시 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걸 다뤄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편에 다뤄드리려니까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오늘은 딸아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지 좀 일에 관한 부분, 성취에 관한 부분을 좀 다뤄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심리 전문가 입장에서 본 해석, 그걸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그러니까 제가 딸아이의 삶을 보면서 지금 딸아이가 23살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관계도 있고 이제 또 일 성취의 영역도 있는데, 관계의 영역은 아직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딸아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딸아이가 커플 관계 맺는 거,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 이런 부분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일이나 성취는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다뤄드릴게요. 저희 딸아이가 일단 고등학교 때는 참고로 맨날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 잠을 아주 잘 자는 아이였어요. 네,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공부의 재능은 1%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딸아이는 그 1%에 들지를 않았어요. 딸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재능이 예술 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춤이나 그림 이런 쪽, 뭐 아니면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재능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은 뭐 엄마가 집안에서 그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그 제가 얘기했던 그 골든 차일드 팥쥐 역할을 한 동생을 거의 매일 봤는데, 그 동생한테 엄마가 매일 뭐 걸핏하면 비난을 받는 걸 딸아이는 항상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본인도 당연히 엄마가 위축돼 있는데 뭐 딸아이가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럴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딸아이도 마찬가지로 위축된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역시 뭐 공부도 쪽에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제 다니는 동안 그 고등학교가 하필 또 공부를 애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오죽했으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딱 들어갔는데, 엄마, 애들이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애들이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의 눈에는 쉬는 시간에 놀아야 되는데 쉬는 시간마저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막 쇼킹했던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공부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중요시하는 학교에 다녔어요. 딸아이가 얼마나 더 위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딸아이는 학교에서 그냥 뭐 본인이 뭐 공부해봐야 결과가 이렇게 막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일찌감치 좀 손을 놓았던 분위기였고, 그래서 자꾸 이제 잠만 자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켜보면서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을 그냥 잠으로 소비하는 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한테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좀 아깝지 않나? 차라리 공부가 너무 안 맞아서 잠을 선택을 한다면 뭐 독서나 아니면은 뭐 그림 같은 걸 그리거나 너가 다른 할 수 있는 걸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딸아이도 그게 괜찮았나 봐요. 그래갖고 좀 책을 갖고 가서 많이 책도 읽고 뭐 그림도 본인이 이렇게 막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저렇게까지 학교를 가서 수동적으로 저런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딸아이가 좀 싫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그럼 학교 일단 졸업을 할 때까지는 다니는 걸로 하자, 이제 이렇게 둘이 서로 합의를 봤었죠. 그렇게 이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댄스 동아리를 들어갔고, 그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얘가 댄스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때 댄스를 하면은 이제 무대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처음으로 좀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또 그 기분 좀 그것도 있어갖고 아마 댄스 쪽으로 더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렇게 댄스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뭐 댄스 전문 학원을 다녀서 준비를 해갖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4학년이 됐고요. 저는 딸아이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부모로서 예측을 하니까, 그러면은 프리랜서니까 아마 졸업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들이 보통 항상 이제 제일 아래 단계의 직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제일 이제 조금 그래도 진로로 가기 쉬운 데가 이렇게 뭐 동네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방송 댄스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학원 강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진로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딸아이의 진로가 저의 예상을 막 팍팍팍팍 뛰어넘어서 정말 예상 밖의 성취들이 막 그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나서 저도 막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기쁘다 못해 쇼킹이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막 성취를 이뤄낼 수도 있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변화하면서 해왔던 성취들보다도 오히려 딸아이의 성취가 더 충격적이고 놀라웠고 심지어 가족들도 식구들도 딸아이 뭐 공부고 뭐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얘가 오히려 막 가족들이 이렇게 했던 성취들보다 더 놀라운 성취들을 해내니까 완전히 놀라워하고 쇼킹해하고 언니가 누나가 딸아이를 공부 쪽으로 싫은데 억지로 밀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지지해 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본인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좀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뭔가 취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전에 그 딸아이가 제일 처음 다녔던 댄스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 댄스 학원의 선생님이 딸아이를 다른 학원에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강사로. 예, 그쪽 학원에서 누구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강사로 추천해 줄 만한 분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딸아이가 고3 때 처음 갔던 그 댄스 학원의 선생님이 그간 딸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영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딸아이를 추천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거는 정말 자기의 그 책임이 굉장히 가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욕먹을 수 있잖아요. 잘못 소개해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어야지 소개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만큼 딸아이의 실력이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지금 이제 여전히 계속 거기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대학교도 다니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일어났던 또 쇼킹했던 정말 인생은 이래서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기쁜 일이.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에 이제 교수님이 딸아이 있는 학교에 교수님들이 좀 스트릿 댄스 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힙합 댄스계의 거의 시조세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께서 딸아이를 본인이 나가고 있는 이제 대형 기획사인지 모르겠는데 기획사에 저희 이제 이름 들으면 알만한 가수가 속해 있는 그런 기획사인데 그 기획사의 연습생들을 아마 지도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딸아이한테 너 한번 가서 티칭을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전속은 아니지만 티칭의 기회를 한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굉장히 딸아이도 너무 놀랬고 저도 즐거운 의미로 놀랬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딸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의 세계잖아요. 소속 기획사 안에 그 연습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참 딸아이의 실력이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구나. 딸아이가 굉장히 잘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또 다시 깨닫게 돼서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이 딸아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제가 또 기쁜 것 중에 기쁜 다른 이유가 뭐냐면 딸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 내 실력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믿어주는구나라는 그런 자존감을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마지막 쇼킹. 정말, 이거 정말 너무 놀랐는데, 이것도 뭐 한두 달 전에 일이었죠. 이제 연습생들 티칭하는 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딸아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죠. 네, 3대 기획사 뭐 JYP, 뭐 SM, 뭐 YG 아니면 요즘에 하이브인가? 네, BTS 소속된 그 중에 하나에서 딸아이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키우고 있는, 본인들에 소속돼 있는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짜달라는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딸아이한테 전속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안무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본인들이 괜찮은 것들을 좀 짜집게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그 기획사에서 연락이 와갖고 딸아이가 그렇게 이제 안무 시안을 짜갖고 보내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딸아이도 이거가 사기 아니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딸아이도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런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인 기획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아갖고 본인이 정말 안무를 짜서 보내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인정받게 됐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웠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서 그렇게 딸아이의 그냥 인스타 영상을 보고서 그것만으로 제안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시안을 보내면 거기에 따른 무조건 안무비가 또 대형 기획사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꽤 큰 금액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돈으로 또 자기의 능력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냥 딸아이의 진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 짓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좀 너무 쇼킹할 정도로 놀랐고 이런 변화가 가능하구나 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딸아이의 성취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안무가 명을 지었어요. 안무가들이 보통 자기 이름을 그냥 쓰기보다는 보통 안무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딸아이가 그게 몇 달 전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해리온이에요. 이게 해자는 본인의 그 이름 앞글자를 딴 거고, 뒤에는 라이언, 사자에 ION을 붙여갖고 해리온이라는 안무가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리온이라는 그 활동가 안무가 명에 그 사자는 어떻게 붙게 됐냐면, 그게 바로 딸아이의 태몽이었어요. 제가 이제 딸아이를 임신하고서 꾸었던 태몽이 엄마 사자가 아기 사자를 이렇게 낳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예전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동물이 엄마의 그 산도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렇게 이제 탄생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잖아요. 근데 저희 꿈에도 그게 보였었어요. 엄마 사자의 산도를 빠져나오는 아기 사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강렬하고 독특해서 이게 태몽이구나라고 그때 이제 느꼈었죠. 그래서 딸아이도 본인의 태몽이 이제 사자가 태어나는 그걸 본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사자를 이렇게 붙여갖고 본인의 그 사자의 이름에다 이제 사자를 붙인 거죠. 근데 본인이 본인을 사자라고 이렇게 매칭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본인이 더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사자라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최근에 이제 이 태몽을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사자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스케이프고트였죠. 절벽 위에 염소로 살아온 거예요. 위태롭게 항상 염소로 사자로 태어났지만 집안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삶의 이런저런 인연들 속에서 나는 염소로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그 나를 바라보고 바뀌면서 내가 점점 사자가 된 원래 나의 모습, 그러니까 사자인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거를 딸아이가 보면서 결국 그 엄마 사자한테서 아기 사자가 태어난 그 스토리가 이렇게 쫙 서사가 이어져서 그 태몽이 다시 해석이 되면서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뭉클하고 또 울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노력해서
막 힘든 노력들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 오니까 이게 또 자녀한테 이렇게 영향을 가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딸아이가 이런 성취 그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길래 이런 성취가 가능했을지 제가 심리 전문가 입장에서 해석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변하면 내 아이의 삶도 당연히 변할 수 있다는 거, 오늘 그거를 좀 저희 모녀의 사례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희망을 가지시라고 좀 전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